통상 업무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제 국제 통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개별 국가의 정부가 이 무역과 관련된 이제 정책이나 규범을 마련하거나 실행하는 영역이 이제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국제 통상 분야는 관세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관세는 이제 주로 이제 상품 무역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서비스 무역, 지재권 관련된 부분, 최근에는 환경 이슈, 노동 이슈, 환율 문제까지도 이 통상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발발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유엔이라든지 미국, EU 이런 경제 제재 문제도 국제 통상 이슈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을 이제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 로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외국 로펌에도 마찬가지고요. 산업부, 외교부, 법무부, 관세청 이런 정부기관이나 WTO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업무를 하시는 변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부의 자문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또는 반대로 이제 기업이 개별 국가의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그 분쟁을 제기하는 그 자문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분쟁보다는 정부와 정부 또는 정부와 기업 사이의 어떤 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부 간 이제 분쟁 관련해서는 이제 중재 분야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통상 변호사로서 하고 있는 역할은 정부의 어떤 규범이나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WTO 회원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국 정부를 대리해서 이제 분쟁을 수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 또 투자부장 협정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그 투자자 국가 분쟁인데요. 정부를 대리해서 분쟁을 수행하거나 투자자를 대리해서 투자 분쟁을 제기하거나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과 관련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기업들을 도와서 대응을 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수입 국가 정부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을 도와드리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국가도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도와서 그 조사 대응 업무를 하고 기업들을 도와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상 분야의 그 변호사들은 협정문을 그 기본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분쟁을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요. WTO 협정이라든지 FTA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뭐 투자부장 협정, 무역 관련된 국제 통상 협정문의 지식과 경험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고요. 죄악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나 유엔 헌장과 같은 그런 국제법에 대한 그런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분쟁을 대응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뭐 대무역법이라든지 뭐 외환거래법, 관세법 등과 같은 국내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영문 문서를 이제 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투자부장 협정 같은 그 협정문 협상에는 또 영어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영어 구사 능력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EU FTA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지리적 표시 제도를 이제 국내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성 녹차라든지 뭐 이천쌀, 뭐 횡성 한우 같은 이제 지리적 표시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산 유정용 관관이라고 석유 채굴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파이프입니다. 덤핑이라는 판정을 내리면서 덤핑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제 미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서 이제 분쟁 절차를 시작을 했고요. 승소를 했습니다. 잘못 부과한 관세를 이제 돌려받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그 상무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반한다는 판정을 끌어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인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투자자 국가 분쟁이 제기된 한 건을 저희가 이제 수임을 해서 대리를 했습니다. 어버트 스미스 프리힐스라는 그 외국 법펌과 이제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ISD에서 승소를 한 케이스를 대리를 했었고요.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무역 환경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이나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이 많이 흔들리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에 있던 공장을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전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자재를 조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서 공급받던 자재를 동남아 국가에서 이제 공급받는 그런 방향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그런 전략을 이제 수립하시는 그 기업들이 많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런 무역 상황에서 자재 수급 전략이라든지 글로벌 투자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FTA 협정에 보면 원산지 특혜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와 한국이 많은 FTA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체결된 FTA 규정을 적절히 활용해서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면 기업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이고요. 계약이 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분쟁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분쟁 해결을 위한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중국 관련해서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 제재가 있는데요.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도 이제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서 그 투자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